오늘은 특별히 앤더스 3인의 미래 직업 찾기입니다. 자, 우리 동아리 앤더스 동아리 발표회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어떠한 직업이 있을까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동아리에서 찾아주신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어떤 정보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정보는 아직 못 봐서 이런 정보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떤 동아리들이 뭘 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많은 동아리에서 직업을 이것저것 찾아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직업도 있어서 이건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지니고라는 동아리에서 직업을 찾았는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대요. 네, 인공지능 전문가 어떤 직업인지 한번 지니고 친구들이 찾아준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니고의 인공지능 전문가 한번 만나볼 텐데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 되게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컴퓨터에게 인간의 특징을 이해시켜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지식을 알려주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 되게 좋은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라면 확실히 컴퓨터한테 인간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공부, 학습시키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있네요.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냐 했을 때 관련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개발자, 웹 디자이너,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 등. 좋은데요? 요 직업을 가지면 이렇게 떠나갈 수 있대요. 그리고 어떤 적성이 필요하냐? 창의력과 수리 논리력이군요. 네. 창조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리스 하사비스님이 아마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2005년도에 인공지능을 개발했네요. 2005년도면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그 붐이 끝나지 않은 진짜 그 뜨거운 시대 때 저분은 2005년도에 인공지능을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박이네요. 그렇군요. 또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전문가 잘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썬데이 동아리에서 조사한 3D 모델러, 저 궁금해가지고 3D 모델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러, 미래 직업 3D 모델러. 띠링. 네.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인 디즈니사의 토이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개봉하면서 3억 6,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3D 애니메이션 시대가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토이스토리가 거의 미국 3D 애니메이션의 시초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사 잘하셨네요, 우리 썬데이 친구들. 그래서 하는 일은 3D 모델러는 2D로 스케치한 컨셉 드로잉을 3D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캐릭터 배경, 제품 등의 형상을 3D 모델로 구현한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컴퓨터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게임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디자이너도 이제는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떤 그림을 잘하는 능력보다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3D 기술로 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엔드센터에서도 3D 모델 프로그램이 있죠. 원래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 멈춰있긴 한데 여러분, 엔드센터에서도 진짜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이 센터 딱 특징에 맞는 4차 산업기술을 집약한 청소년 체험활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코로나 끝나고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썬데이의 3D 모델러 봤고요. 애견 테라피스트 띠링. 네, 자연과 떨어져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이들이 우리에 갇혀 지내며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애견 테라피스트는 개의 입장에서 개와 주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상호간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가교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반려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려견 친구들한테 마음을 치유해주고 행동을 분석해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애견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애견 테라피스트라는 직업 보면서
이런 직업이 앞으로 더 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강영욱 아저씨처럼 나왔죠. 그분처럼 그런 직업이 너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도 혹은 혼자 살더라도 반려견을 꼭 키우는 경우, 반려묘나 반려견 이렇게 하고 반려식물도 요즘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사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애견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떠오를 전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KBS 친구들이 조사한 사물 인터넷 전문가라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 어떤 건가요? 이것도 뭐 굉장히 신박하네요. 사물 인터넷 개발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사람, 사물,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컴퓨터 공학 등을 전공하여 기술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 개발자 미래는 어떤가요? 세계 각국에서 핵심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미래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 전문가 결국 이제 인터넷이라는 1인 미디어 시장이 막 열리고 인터넷이 막 열려서 스마트 시대가 계속되는 한 인터넷도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 배우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이 인터넷이라는 딱 한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확장이 많이 돼서 저 기술로 응용해서 다른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무조건 필요한 저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 인터넷 개발자 전문가 재미있네요. 자, 다음은 클로즈업 동아리입니다. 문화 콘텐츠 전문가라고 해주셨는데 문화 콘텐츠 전문가 뭔가요? 여기 있네요. 문화 콘텐츠 전문가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야 이거 PPT가 이렇게 작아요 글씨가 네 문화 콘텐츠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 뭐 사실 어떤 공연물이나 뭐 애니메이션도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죠 충분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연물도 그렇고 다양하게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 형태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아닌가 창의력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우리 문화 콘텐츠 전문가 알아봤고요. 그 MT 동아리의 필라멘트 공예사 너무 궁금해요. 필라멘트 공예사 우리 MT 분들 필라멘트 공예사 띠링 환경 호르몬을 방출하지 않는 폴라카보네이트를 이용한 필라멘트나 옥수수 전분 커피 등으로 만든 친환경 필라멘트로 3D 디자인을 하는 직업. 오 그렇군요. 우와 신기하다. 오 이게 사실 옥수수 전분이나 커피가루 등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사실 이 기술은 미래 사회에도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 자연을 좀 보호하는 그리고 자연을 재생산해내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류의 뭔가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컨설턴트입니다. 스마트팜 컨설턴트. 네, 스마트팜 하면은 사실 말 그대로 스마트한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물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입력만 해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물을 주고 뭔가 기계가 알아서 농작물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저쪽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KW 스마트팜 친구들이 실제로 스마트팜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마트팜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팜이란 농사기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최첨단 기술 농장을 이야기한다 라고 해주셨고요. 핵심 기술은 아까 말한 대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 KBS 분들이 조사한 거죠. 다 쓰인다니까요 여러분 저렇게요. 네,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연결을 하여 농작물을 키워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USA 산하고 친구들이 조사한 직업 중에 제품 디자이너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D 펜으로 만드는 건가요? 3D 펜으로 제품 디자인의 특징은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다. 첫 번째로 저걸 찾은 게 되게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 요즘
학력이 대두되고 있다. 뭐 아직도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 직업 지금 제품 디자이너는 학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수요가 많아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면 직업으로 삼아도 충분히 괜찮다. 저런 제품 디자이너 같은 분들이 좋은 게 저는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상하던 걸 실제화시켜서 현실로 바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품 디자이너 굉장히 재미있네요. 근데 학력은 무관하다란 말 참 좋네요. 사실 요즘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 채용할 때도 블라인드, 즉 배경을 보지 않고 그 스펙, 능력 이런 거, 스펙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뽑고 나서 천천히 그 사람에 대한 학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지금은 능력을 조금 더 중요시하자라고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혹은 블라인드 면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보통신 군 특성화반. 군 특성화반이요? 와. 군 특성화반이면은 군대 관련된 직업군을 소개해 줄 것 같은데 로봇 윤리학자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네. 로봇 윤리학자가 어떤 일을 하나요? 로봇이 작동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도덕적 관점으로 판단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보안 로봇의 과잉 행동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우리 가끔 보죠. 로봇들이 보안 요원으로 등장하는 영화 보면 그 로봇가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저럴 때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할지. 보안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키는 임무, 그리고 뭔가 보안이기 때문에 딱 정말 자신의 선이 정확한데 그걸 넘었을 때 행동을 취할 때 사람이라면 감정과 감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텐데 로봇이라면 이거 과잉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안 로봇이라면 과잉 행동 인정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보안 로봇이라는 게 사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혹은 접근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들어간 거니까 요거는 뭐 사실 로봇 윤리학자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로봇 윤리학자 어떤 일을 하나요? 처벌 대상이 누군지 기준으로 로봇을 입력시켜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성찰 능력과 수리력, 논리력을 요하는 직업이래요. 아무래도 요즘 대부분의 직업들이 뭔가 수리력과 논리력은 기본으로 조금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로봇에 대한 탐구적인 성향, 관심 또한 윤리적인 문제에 흥미를 느낀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어스 동아리죠. 팀어스의 동아리. 이거 저 너무 궁금했어요.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너무 신기하죠. 디지털 장의사가 뭘까요? 라고 하는데 밑에 글로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이 사망을 했다면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 있는 흔적들을 남김없이 지워주는 직업입니다. 와, 진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저는 굉장히 뜰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재밌고, 요거 한 장이죠, 딱. 네, 한 장만으로 충분히 소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곧 정말 향후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장의사가 엄청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와, 디지털 장의사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엔더스 오늘 엔튜브와 함께 했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재미난 모습,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신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열정 메이커 열매 박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